자,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sin 2x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여기 있는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원래 주기에. sin은 원래 주기 얼마죠? 2파이죠. 원래 주기에 x 앞에 있는 개수번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라고 알겠지? 몇 번 들어간다는 얘기야? 두 번 들어간다. 두 번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친구의 주기는 뭐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이거의 그래프가 y는 5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A, B에서 만나고요. y 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만난다. 이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삼각함수 문제는 너무 쉬워요. 왜 쉽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다른 함수들하고는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지, 대칭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얘가 이제 주기가 한 번이니까 여기가 이제 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알파하고 델타는 여기 알파 있네요. 여기 델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대칭이 되겠어?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대칭이라는 거는 중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라는 거는 그 대칭의 몇 배? 두 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델타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베타 이것마 같은 경우도 2로 묶어주면은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것이고 베타 더하기 감마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대칭이 되겠어?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파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파이니까는 3파이가 정답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67번. 지금 이런 거 다 교육청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광주고 친구들은 특히 기출이나 그런 문제들은 잘 유심히 조금 복습을 좀 하세요. 그림과 같이 삼각함수 fx가 sin kx라고 했습니다. k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주기에 k번의 횟수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지. 자, y 콜 4분의 3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요.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너무 좋게. 그렇지. 자, 그러면 k는 양의 실수다 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문제의 특징을 좀 보면 얘들아 이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k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이제 어떤 k 값을 구하라 라는 말이 없어. 그리고 나서 미지수를 심어 놓잖아. 그러면 그 미지수는 사실 비례관계야, 비례관계. 그러니까 비례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K값은 1도 괜찮고 2도 괜찮고 3도 괜찮고 4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 거야. 상관없는 거야.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K를 뭐라고 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하겠어? 1이라고 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하겠지,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K를 1이라고 놓고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이제 sin x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는 그냥 내비두시고요. 여기 있는 베타하고 여기 있는 감마는 한 칸, 두 칸, 세 칸에 대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대칭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의 x값은 k값이 뭐일 때 1일 경우에는 2분의 뭐가 되겠어? 세 칸이니까 3파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 칸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의미를 하는 거고 한 주기 안에 사인과 코사인은 4번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2번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3파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게 뭐가 되겠니 얘들아? 3파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3파이가 된다라는 거는 2파이 이상이 됐을 때 누구는 의미가 없어? 2파이는 의미가 없죠. 왜? 주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를 갖다가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F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인 함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인 뭐라고 보면 되겠어? 알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이 덕분에 얘는 몇 사분면에 속하는 각이 됩니까? 3사분면에 속하는 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자, 사인 알파가 얼마예요?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y는 5분의 2하고 이렇게 만나고요. 교점을 이제 이렇게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교점과 11번째 교점을 한번 더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주기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이거의 역수니까 파이 분의 2 곱하기 원래 주기 2파이죠. 자, 약분하면은 뭐가 되는 거니? 4가 원래 주기야. 절대값이 없다면. 그치? 근데 절대값이 있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반절로 뭐 하는 거야? 줄어든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기가 원래 주기가 4인데 이거를 이제 2로 나누면은 주기가 이제 2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함수니까 원래 뭐 요렇게 될 건데 끌어올릴 거잖아요. 절대값 씌울 거니까 한 칸,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 얘들이 그릴 때 우리 어차피 뭐 할 거야? 교점 찾을 거잖아. 그치? 교점의 위치라든지 교점의 개수를 찾을 때는 그래프 자체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릴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 그래서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y 이퀄 1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하나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1이 되겠지. 그쵸? 한 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 3, 5, 7, 9, 11, 13, 15, 17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5분의 2라고 했지. 실제로 여기 있는 이런 수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있니 없니?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중요한 거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찾는 친구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고요. 얘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x값하고 여기 있는 x값 이거 두 개를 더하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거 봐봐. 오히려 여기가 얘들아 5분의 2가 아니라 의미 있는 값. 의미 있는 값이라는 건 어떤 값을 말하는 거니?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라든지 또는 4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값 또는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값.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이니까 6분의 파이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4. 4분의 파이면 루트 2분의 1 될 것이고 3분의 파이면 2분의 1 되겠지. 오히려 그런 값들이 나오면 실제로 x4를 구하라, x11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문제가. 알겠지?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은 의미 없는 값이잖아. 의미 없는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5분의 2가 나오는 코사인 값을 내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근의 합이라든지 그런 것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x 이퀄 뭐에 대해서 7에 대해서 대칭관계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 있는 x4하고 x11을 더하면 이거의 2배니까 14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sin x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sin x를 뭐 한 거니 얘들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a만큼을 평행이동했다 그런 얘기네.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NA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sin x고요. 여기 보니까 한 주기니까 sin x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고 얘가 2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sin 마이너스 x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린 게 바로 얘가 y는 마이너스 sin x 그리고 이만큼을 y축에 평행이동 시키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n값이 0이다 이 말이. n값이 0이라 n 0이라는 거는 a가 얼마란 얘기니 얘들아?
0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쵸? A가 0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고, 이런 거 얘들아 교점 구할 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런 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알겠지? 이퀄이 둘 다 들어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지, 둘 다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냥 보통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다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해, 문제를 많이 풀어. 그러면 또 실수하는 게 뭐야? 범위라든지 단서 조건 같은 경우를 잘 체크를 안 해. 알겠니?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얘는 지금 둘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처음부터 2파이까지 모두 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움직이지 않았으면 당연히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교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기억번은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 2만큼 올라가거나 2만큼 내려가거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지금 여기 값이 1이잖아. 그렇지? 여기 값이 1이니까 얘가 1만큼 올라가면은 요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거고요. 2 올라가면은 당연히 여기까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2를 초과하면은 얘가 이제 붕 뜬 상황이 되니까 교점이 생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고 보시면 돼. 선생님 아래쪽은 체크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만약에 y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한쪽만 체크하면 왼쪽은 뭐가 되겠어?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축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이야? 대칭 관계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한쪽, 양수 쪽만 체크하면 음수 쪽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0개다라는 거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가 되겠니? 교점이 2개다 이런 얘기잖아. 교점이 2개니까 얘가 뭐 그냥 이 정도 움직였겠지. 보세요. 하나도 안 움직였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양 끝은 교점이 안 생기지만 새롭게 이렇게 생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쭉 가면서 계속 몇 개가 생기는 거니? 계속 2개의 교점이 생기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개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 굳이 선생님이 A 가지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A라는 친구가 풀마 2일 때는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럴 때는 당연히 NA가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 1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2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NA는 0개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A가 2보다 작으면 0은 빼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NA는 2개가 되는 거고 A가 0이라면 NA는 3개가 된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NA가 만약에 2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 그쵸? A가 만약에 이쪽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A는 이쪽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A가 만약에 여기 범위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A는 이 범위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결론적으로 얘는 몇 개다? 2개다 라는 것도 참이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갈게요. 자, 얘도 이제 뭐 모고 기출 문제네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겠다. 그럴 때 y = fx의 그래프와 이거의 뭐 교점 문제. 사실 이 교점 문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 약간 뜸한 그런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교점을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라는 거는 당연히 얘는 뭐 파이를 주기로 해가지고 똑같이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일 때 자 y는 sin 4x야. sin 4x라는 거는
원래 주기 2 파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몇 번 들어간다? 4번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2파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면 사인 함수가 몇 번 들어가겠어?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처음에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를 선생님이 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를 마이너스 파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좀 써볼까? 통통통통통통통. 너무 자, 이 정도로 그리시고 여기에 4번 이제 그거 놓고 나서 한 번 갔다가 사인 함수죠. 2번 왔다가 그 다음에 3번 왔다가 4번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뒤집어줘야 되겠죠. 그럼 아래로 먼저 이렇게 왔다가 위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모양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반복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면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리는 거 어쨌든 조금 최대한 빨리 그릴 수 있게 연습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뭐 그래프만 그리면 아주 간단하겠지. 여기 봐봐. y는 파이분의 x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봐. 사인 함수는 y 값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y 범위는 어차피 교점이 생길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체크할 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1일 때 그러면 얼마냐 이런 얘기야. 즉 y 값이 1일 때 x 값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 알겠니?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자, 파이분의 1 곱하기 x가 되고요. 얘가 1일 때 자,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코사인 함수 마찬가지고 1일 때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보면 되겠어? 역수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x값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개수에 뭐가 되면 돼? 역수가 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는 파이, 1이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나냐? 파일 때 1이니까 여기를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일 때는 마이너스 여기를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쭉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그렸죠? 삐뚤삐뚤하게. 교점만 찾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에어컨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작 얘기를 하지. 맞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 그려보면 얘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좀 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잘 보세요. 잘 보고 있죠? 오세죠. 다 안다고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요일날 나올 것 같은데. 자, 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직선 이것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네, 그쵸? 그럼 누가 세타라는 얘기니? 얘가 세타라는 얘기야, 얘가 세타. 알겠지? 그럼 얘가 세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 세타라는 각이나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선생님이 0,0이 되게끔 옮겨볼게. 옮겨보면은 이렇게 옮길 거야. 이렇게 옮겨서
뭐? 이 각을 세타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겠지? 똑같이 옮겼으니까 어차피.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무의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 이 P라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잡을 수가 있을까? 뭐라고? 얘 가지고 잡으면 되겠지. 얘 가지고. 이게 탄젠트 값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5, 12 요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반지름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13이다 라고 보시면 보실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는 13분의 y 값이니까 12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13분의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니까 2분의 파이가 있네요. 쌤 이렇게 얘기했어요. 2분 덕분에 코사인은 뭘로 바뀌는 거야? 사인 세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2분의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했으니까 이사분면의 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코사인의 이사분면에서의 각은 부호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사인 같은 경우도 2분 덕분에 뭘로 바뀌는 거니? 코사인 세타로 바뀔 것이고, 사인 같은 경우는 이사분면에서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예찬아?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13분의 7이 될 것이고요. 그거의 부호 반대니까 13분의 마이너스 7,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쌤이 얘들 강조하고 싶은 거, 이게 더하기 값이나 얘들아 빼기 값이 나오잖아. 이게 더하기 값이나 빼기 값이 나오잖아. 이게 더하기 값이나 안 쳐다보는 애가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빼기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동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뭐가 있을까? 그치? 양변에 제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해야 돼. 그러면 제곱을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2사 곱하기. 그치, 곱하기 값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죠? 넌 눈 깜빡거려 임마. 아니요, 아래 네. 그치? 네. 자, 제곱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1 더하기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가, 여기 제곱이니까 16분의 뭐가 되겠니? 9 되네. 그러면은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6분의 마이너스 7. 빼니까 마7,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여기가 뭐 빼기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양쪽 제곱은 사제 더하기 코제가 되니까 무조건 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 코 이렇게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할 거는 선생님은 꼭 기억이라고 쓰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동이야. 자동.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오거나 사인 빼기 코사인이 나오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딱 계산이 안 돼 막히는 구간이 있다고. 그 구간이 뭐냐면 곱하기 값을 내가 어떻게 하지가 고민돼서 못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 알겠니?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양쪽 뭐 하면 된다고? 제곱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얘들아? 탄젠트 파이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파이는 어차피 탄젠트는 뭐니까? 주기니까 그냥 탄젠트 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는 탄젠트는 뭐가 됩니까? 역수가 되겠죠. 역수가 되는데 얘가 지금 이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x 분의 1, 이거 구하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이제 뭐 어떤 그 값을 물어볼 때는 선생님이 뭘로 바꿔서 하는 게 좀 편하다고 했어? x, y로 바꿔서 하는 게 편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x 더하기 y가 뭐라는 얘기야? 4분의 3. 오케이? 그 다음에 x, y가 얼마란 얘기야? 16분의 마7. 얘는 그럼 뭐가 되겠니? 탄젠트는 코분의 싸니까 x분의 y가 되겠죠. 그러니까 x분의 y 마이너스 얘는 역수니까 y분의 x가 되고요. x, y분의 띵띵 올라가게 되면은 y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미 확보한 게 이 친구 확보했네요. x, y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됐죠? 그럼 체크할 사항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y-x하고 y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 플러스 x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도 이미 뭐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y-x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쵸? 자, 빼기 값은 우리가 변형 공식에서 뭐를 이용해서 했지, 얘들아? 제곱을 이용해서 했었죠. 그러니까 y-x의 제곱이라는 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네. 더하기 값 내가 알고요. 곱하기 값 아니까 y-x 값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요. 구해 보시면은 얘가 16분의 23이 됩니다. 그러면 y-x라는 친구는 풀마 하시고요. 4분의 루트 뭐가 되겠어? 23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됩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값이면 체크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체크할 게 바로 뭐니 얘들아? 몇 사분면인지 체크하면 되겠지.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 되겠네. 4사분면에서는 y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사인 값이니까 y 값이니까. x 값은 뭐가 됩니까? 음수, 양수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얘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y-x 값은 전체 부호가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음수 값인 거 알 수가 있으니까 y-x는 여기서 이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xy분의 1 xy는 어디에 있니? 뭐에 있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가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역수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6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값하고 그 다음에 2값 즉 4분의 3하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3 이것만 쭉 계산해 주시면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9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얘기네. 180도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뭐 이런 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하나는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뭐 8세타가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쵸?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야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러면 8세타가 2n파이 플러스 180이니까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타라는 친구는 8 넘어가니까 4분의 n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됐죠? 이 친구는 8분의 2n으로 갈까요? 통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세타라는 각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야. 즉 8분의 4파이에서 8분의 8파이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n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8분의 2에다가 8분의 3이니까 1이니까 8분의 3파이가 되겠지. 8분의 3파이는 여기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n이 2일 때 그럼 8분의 4에다가 얘니까 8분의 뭐가 되겠어? 이때 세타는 8분의 5파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첫 번째 세타가 8분의 5파이. 자, 두 번째 거기다가 또 8분의 2 더하는 거니까 8분의 뭐가 되겠어? 세타는 8분의 7파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거기다가 또 여기다가 2를 더하면 8분의 9파이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즉 이러한 상황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세타라는 친구는 8분의 5파이거나 또는 8분의 7파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은 코사인 세타에다가 8분의 파이 더하는 거니까 얘는 그럼 8분의 몇 파이? 8분의 6파이. 8분의 6파이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사인 8분의 7파이에다가 8분의 파이를 더하면은 코사인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4분의 3파이야. 4분의 3파이는 쌤이 이거 우리 하은이 왔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세련식 올 때마다 한 번씩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각 구하기는 잘 봐봐. 각 구하기는 6분의 이제 뭐 n파이 4분의 n파이 3분의 n파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여기 분모 따라서 분모에다가 우리가 180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6이라는 거는 30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4라는 거는 45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3이라는 거는 60도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도라는 거는 여러분이 낮은 이렇게 산을 생각하시고 45도는 중간 산을 생각을 하시고 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60도는 높은 산을 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뭐 사인값 2분의 1, 코사인 2분의 루트 3, 탄젠트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팁을 하나만 더 주면 1대 루트 3대 2고요. 1대 1대 루트 2고요.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온다든지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친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근데 2분의 뭐 루트 2, 즉 루트 2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 어떤 값에. 그러면 우리가 30도인지 60도인지 즉 6분의 파인지 3분의 파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45도 4분의 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 알아들었지? 그리고 나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값 한번 구해 보시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2분의 1 되고 얘는 2분의 1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하나 자 돌리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n값에 따라 가지고 뭐만 바뀐다고? 부호만 바뀐다고. 이 값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부호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뭐 5가 왔다고 하면 해볼게. 5가 왔다고 해보면 6이라는 거는 30도고 30도가 5라는 거는 5개 있으니까 150도를 말하는 거고 150도는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이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다 알아들었지? 네.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아 45도가 3개다. 그러면 또 45에다가 3을 곱하는 바보 멍청이 짓거리 하지 말고요. 45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정확하게 90도짜리 절반씩 움직이기 절반씩. 그러니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이면 이사분면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모든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파이다. 코사인 파이는 몇 칸이니? 2칸이야. 그렇지? 2칸이니까 1에서 0으로 내려왔다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는 2분의 루트 2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원 이렇게 내접해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했고요. 코사인 이거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뭐 각변환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가 될 건데 그래 안 그래? 근데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의 각이잖아. 그치? 2사분면의 각이니까는 아 마이너스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지금 세타예요. 그쵸? 그러면은 코사인 값은 x값이기 때문에 아 여기 있는 이 값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은 당연히 음수이면서 이 정도 여기 이 간격만큼 요만큼의 위치에 있는 여기 이 값을 말하겠지. 이 값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값을 말하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C에 X좌표겠구나 라는 거는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얘를 조금 더 쉽게 보면은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직사각형이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알겠지? 그럼 결국에는 이 X값과 이 X값은 뭐가 되겠어? 부호가 반대이면서 절대값이 똑같은 그런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되게 간단하죠? 얘가 왜 고쟁이 2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잘못 찾아왔나 봐요. 375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A에 대해서 8,6이다. 8,6이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10이 생각나야 되겠죠? 3, 4, 5 짝꿍들, 그쵸? 이러한 수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좋은 거야. 알겠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인생을. 그러다가 성렬이 형처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알겠지?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다? 정사각형.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중3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거 혹시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배웠지 않아요? 배웠죠? 배웠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기억 잘 안 나죠? 유클리드가 증명한 방법도 있었고,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방법도 있었고, 바스카라가 증명한 방법도 있었고, 가필드가 증명한 방법, 4가지 정도로 배웠을 거예요? 네. 배웠을 거야. 이런 혹시 기억납니까?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알겠지? 네. 여기에다가 똑같이 간격이 똑같게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연결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이 파란색도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사각형이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네. 그러면 파란색이 정사각형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이 4개도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합동. 합동인 거 알 수 있죠? 이런 거 비스무리하게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나왔나? 나요. 그러네. 그럼 이거 보면 얘가 생각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되죠. 그렇지, 나야지. 배웠으니까. 네. 그럼 그려볼까? 요렇게 이렇게 해볼 거야, 내가 이렇게. 알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 4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합동. 합동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C좌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요? 네. C좌표 뭐예요? 잠시만요. C좌표 뭐야? 마이너스 6,8 이렇게 되겠지. 잘 모르겠어? 알겠지?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니? 1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네. 됐니? 갑시다. 이만큼이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좌표와 이 반지름의 값을 이용해서 나는 사인 세타 값 바로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10분의 8 약분해서 5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얘도 지금 자리 잘못 찾아왔나봐. 고쟁이 0.5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2단계로, 그쵸? 사인 값 375번은 그렇게 해서 5분의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7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되어 있어요. y는 4분의 3x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얘들아 결국에는 이게 xy 값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얘가 4,3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반지름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얼마야? 2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x제곱하고 y제곱을 제곱해서 합쳐서 여기에 세팅을 해야 되잖아. 4에 세팅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P를 갖다가 난 이렇게 볼 거야. P를 결국에는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비례식으로 한번 선생님 써볼게. 비례식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문제될 건 없겠지? 그러면 사인 얘를 갖다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사인 세타는 뭐라고 보면 돼? 그냥 반지름분의 3K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4K라고 보시면 되겠네. 왜? 얘를 보니까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값이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사인과 사인과 코사인의 얘들아 분수라는 게 뭐니? B야 B. 뭐라고? B. 레인 아니고요. B가 영어로 뭐니? B가 영어로 뭐야? 몰라? B가 영어로 뭐야? 뭐라고? 하여튼 그거래. 다시 봐. 문제를 원칙대로 푸는 게 잘 푸는 게 아니야.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푸는 거야. 알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지. 코사인 값하고 사인 값이 어쨌든 알파 베타긴 하지만 당연히 알파 베타가 아무 의미 없는 친구들은 아닐 거고 관계는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것들은 어쨌든 간에 분수는 B야 B. B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K 값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K 값은 뭐가 될 거니까 약분될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얘를 갖다가 반지름을 갖다가 2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이 값하고 이 값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 얘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인 값 구하라 코사인 값 구하라고 하면은 원칙대로 가야 되겠지.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근데 B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비례관계로 가도 상관이 없고 이게 훨씬 편하잖아. 됐어요? 봅시다 그러면. 자 코사인 알파야. 근데 알파가 얘들아 얘 알파가 얘. 나는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야? 세타 값에 대한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알파 값은 어떻게 보시면 되겠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누구 덕분에? 2분 덕분에. 그치? 2분 덕분에 뭘로 바뀌는 거야? 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괜찮죠? 정리되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는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사인 베타야. 사인 베타는 2값이거든, 2값? 그래, 안 그래? 그럼 2값이면은, 보세요.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 가격이 될 것이고, 그 세타에다가 뭘 더한 거가 되는 거니? 90도 더한 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인 베타라는 친구는 사인 하시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세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 덕분에? 2분 덕분에. 2분이 계시면은 사는 코로, 코는 사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으로 바뀔 것이고요. 얘는 2, 4분면에 있는 걸로 봐서 사인 값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친구는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말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이 2는 없앨 수가 있겠죠. 똑같으니까 3K분의 몇 K가 되는 거야? 4K가 되니까 3분의 뭐가 답입니까?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377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여러분이 이제 약간 이런 도형에서의 각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살짝 여러분이 맛보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기본 개념입니다. 사실 기본 개념은 아니고 실전 개념이야.
문제 풀기의 스킬로 필요한 개념들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요. 이렇게 요렇게 내렸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각을 x라고 하고 이 각을 y라고 하면 이렇게 엇갈리게 요렇게 내려오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가 y라는 각이 되고 얘가 어떤 각이 되는 거야? x라는 각이 되겠지. 이게 바로 첫 번째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y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y를 가지고 각을 구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있는 y를 구하라고 해도 여기 있는 y를 가지고 내가 싹포탄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쵸? 자, 두 번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얘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면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쵸? 자, 이 두 각이 합쳐지면은 몇 도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개가 합쳐져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보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보각. 보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도와준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완전한 각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에서는 90도가 이제 완전각이라고 보면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 보각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뭐 하는 거 알 수 있어? 똑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선생님이 얘를 편의상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고. 알겠지? 그러면 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코사인 베타하고 뭐 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얘네 둘이가 뭐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인 경우에.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 값이라 우리 볼 수가 있고요. 탄젠트 마찬가지겠죠.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자유롭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봐야 돼. 즉 나는 이 값이 필요해.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해. 그러면 나는 이거에 뭘로 구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눈썹. 자,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직각삼각형이야. 빗변을 선생님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럴 때 나는 이 높이와 이 밑변의 길이를 내가 뭐 하고 싶냐? 알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데 왜 이런지 선생님 잠깐 이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친구 H라고 한번 해보면 내가 H 구할 거야. H가 이제 왜 얘가 되냐? 이거 한번 설명할 건데. 자, 여러분이 사인 세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니? A분의 뭐가 되겠어? H가 되겠지. 자, A분의 H가 되고요. 그러면 H라는 거는 뭐냐면 A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H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얘도 나오는 거 배경 잠깐 설명 한번 해보면 코사인 세타 한번 생각해 볼게. 코사인 세타는 얘를 선생님이 M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분의 뭐가 되겠니? 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자, 결론. 이거 나중에 이제 고3 때 미적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내가 빗변을 알아. 알겠니? 빗변을 할 때 밑변은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빗변 곱하기 뭐 곱하기 얘들아? 빗변 곱하기 빗변과 내가 구하려는 각의 단계야. 알겠니? 이 각에 대해서 빗변과 얘가 무슨 관계냐 그 얘기지. 무슨 관계야? 코사인 관계지.
그러니까는 코사인 세타를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같은 경우는요. 빗변 곱하기 이 각에 대해서 빗변과 내가 구하려는 각의 관계. 무슨 관계야? 사인 관계가 되겠지.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이거 세 개는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를 지금 세타라고 했네요. 그쵸?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갖다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지?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가 알파면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게 지금 뭐니 얘들아?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이렇게 쭉 내리고 나면 얘가 이 각과 서로 같고 얘가 이 각과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 여기 있는 이 각은 뭐 요렇게 억각, 중학교 1학년 내용이야. 그치? 억각을 통해서 얘도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알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시작합시다. PQ 길이가 뭐냐? 이런 얘기거든. PQ 길이. PQ 길이라는 거는 이 길이 말하는 거네. 얘 말하는 거네, 얘.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얘가 지금 1이잖아, 1. 맞죠? 지금 이게 반지름으로 1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 알파 해버리면 1분의 뭐가 나오는 거니? PQ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되겠어? 결론적으로 PQ라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들아? 사인 알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뭐라고 볼 수 있어? 세타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라는 거는 사인 알파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이렇게 관계. 그래서 나는 여기는 지금 이제 세타라는 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나는 알파라는 각으로 내가 이렇게 편하니까 예각이니까 그걸 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세타하고 관계해서 사인 세타는 그냥 사인 알파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알파에다가 부호 반대다 생각하면 되겠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OQ입니다. OQ는 여기서 이제 요만큼을 갖다가 OQ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OQ라는 친구는 얘는 여기하고 관계해서 이 각의 관계에서 뭐라고 보면 되겠어? 코사인 알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코사인 알파는 1분의 누가 되겠니? OQ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OQ라는 친구는 누구니까? 코사인 알파니까. 그런데 코사인 알파는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여기에서. 그래서 OQ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2번도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R. QR이 누구냐? QR이 얘야. QR이 얘.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어떻게? 자, 보세요. 이 3번이 여러분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는 선생님이 끄집어 내볼게요. 요렇게 끄집어 내보면
여기 우리가 이 PQ 값은 구했니 안 구했니? PQ 값 구했지. 뭘로 구했어? 사인 세타라고 구하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얘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알파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네. 됐어요? 네. 쌤이 아까 설명한 겁니다. 빗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 밑변 값을 알고 싶은 거지. 맞아요? 다시 빗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밑변을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러면 x라는 친구는 빗변 곱하기 즉 사인 세타 곱하기 빗변과 x의 관계는 무슨 관계니? 코사인 관계지. 네.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런데 코사인 알파는 우리가 뭐로 보자 그랬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보자 그랬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 주시면은 이 정도로 우리는 여기 있는 x값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번과 3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고3 가서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이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좀 복잡한 문제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길이를 먼저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했으면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얘가 알파라는 각이니까 빗변 곱하기 사인 코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보면 AB야. AB는 여기 있는 친구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 알파라는 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지금 얼마니? 얘가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AB분의 여기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은 AB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B는 탄젠트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맞니? 네. 됐어?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탄젠트 뭐라고 보면 돼? 세타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이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AB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AB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인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5번까지 하고 조금 이렇게 이 4번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선택지인지 선생님 설명해 볼게. 자 5번 한번 볼게요. 오비예요. 오비는 여기서 요만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는 알파라는 각 입장에서 보면은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되겠니? 사인 관계가 되겠지. 사인 알파라는 거는 여기 있는 5b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5b라는 친구는 사인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사인 알파는 그대로 뭐가 되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5b라는 거는 사인 세타분의 1 해가지고 얘도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런 느낌만 좀 가져도 될 것 같아. 자, 이 4번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선택지냐면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이니? 세타가 몇 사분면? 2사분면. 그쵸?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값이에요? 음수죠. 네. AB는 뭐예요? 길이예요. 네. 길이가 뭐란 얘기야? 음수. 음수란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바로 4번이 딱 나오는.
진짜 맞지? 어 제가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잘했어. 그러니까 이 4번 선택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사실 원칙대로 다 풀기는 풀어야 돼. 그리고 공부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좀 이게 시험에 임박해서는 여기는 지금 이런 값들은 다 무슨 값이니 얘들아? 다 무슨 값이야? 다 양수야. 왜? 길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값들은 다 일단 무슨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음수라는 값이 하나도 있으면 그냥 당연히 말이 돼야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타가 이사분면이니까 아 사인은 무조건 양수구나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이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사인이 등장하려면 그냥 등장하면 되고요. 코사인이 등장하려면 마이너스를 끼고 등장을 해야 되겠지. 왜?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것만 보더라도요. 빨리 체크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답이 만약에 걸려버리면 아주 뭐 땡큐인 거고. 안 걸리면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너는 양수값 맞잖아. 너는 양수인데 마코가 당연히 뭐니까? 양수니까 너도 양수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너도 양수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너도 양수값 이렇게 되는데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값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4번이 그냥 볼 것 없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쌤들이 생각보다 정신없이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어. 출제할 때. 알겠지?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한 점 C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값이라는 거는 루트 9에다가 4니까 13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자, 이거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2분의 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2분 덕분에 코사인은 뭘로 바뀌는 거니? 사인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되고 사인 베타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 몇 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사인 베타 구하고 음수값만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된다. 사인 베타야 뭐 루트 13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3분의 3 루트 13의 부 반대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단순하죠 사실 이런 것들은. 37구 가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얘하고 자 얘가 있네요. 이것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379도 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없으면 훨씬 더 좀 부담스러운 문제긴 하지 사실은. 이사분면에서 직선 LU의 한 점 P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사실 이거 구하라는 말은 뭐 간단하겠다. 얘는 코사인 세타라고 보면 되고 얘가 3, 4분면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플러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는 말은 뭐 얘를 구하라는 말하고 일단은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구하면 되겠지. 맞죠? 자, 이거 두 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얘네 둘이 혹시 무슨 관계인지는 알겠어요? 얘네 둘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수직인 건 알겠어요? 수직. 이거 우리가 고1 때 한 건데 얘들아 얘네 둘이 개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면 수직 관계야. 직관적으로. 3하고 마이너스 1이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가 바뀌면 수직 관계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는 수직 관계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일단은 얘부터 체크하면 y는 3x니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오면 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생님 얘를 1번 직선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얘를 갖다가 해볼게 2번 직선이라고. 그러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라고 했어. 2등분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등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등분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 L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가 내가 찾는 친구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L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2사분면 위에 점 P니까 여기 있는 점을 P라고 나는 잡을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동경 OP라고 했으니까는 요만큼의 각을 세타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되겠지? 자, 어쨌든 사인값, 코사인값은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가지고 구하면 되니 얘들아? 그냥 이거 좌표 하나 체크하면은 게임 끝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좌표 하나 확인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L 직선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고1 거 내용이 조금은 추가가 됩니다. P라는 점을 선생님 A, B라고 한번 봐볼게. A, B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 A, 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거 고1 때 했던 거야. 두 직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걸 2등분하는 어떤 그런 2등분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뭐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다는 거니?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P라는 점을 선생님이 A, B라고 두면 여기에서의 1번 직선까지의 거리와 2번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다는 거야?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 직선 한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하지? 루트 씌우시고요. 제곱 더하는 거지. 10분의 A를 X에다가 B를 Y에다가 집어넣으면 절대값 3A-B의 절대값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거 마찬가지로 루트 10분의 절대값 하시고 A 대입하면은 A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루트 10 이렇게 없애주겠습니다. 없애주고요. 얘하고 얘가 같다고 했잖아요. 네.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니? 3A-B는 그냥 A 더하기 3B로 하나 하시고 3A-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로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오니까 이 4B는 2A니까 B는 2분의 1A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B가 이제 Y 역할 할 거고 A가 X 역할 할 거니까 넘어가면은 2B가 마이너스 4B니까 얘는 B는 마이너스 2A다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얘가 될 수가 없겠죠. 얘 기울기 보니까 벌써 뭐 플러스 2분의 1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조건에 맞지 않고 네가 조건에 맞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도 L이라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P를 뭐라고 보면 되겠어? P라는 점을 이거에 맞춰서 X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2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지름은 뭐라고 보면 돼? 루트 5가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지. 이 과정들은 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은 사인 세타라는 거는 루트 5분의 2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인하고 마코야. 그러면 루트 5분의 3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는 5분의 3 루트 5 해가지고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1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n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n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 자연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3분의 파이만큼씩 뭐 한다는 거니? 움직인다는 얘기고 3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60도가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 380번, 381번, 382 쭉 해가지고 이런 이제 뭐 여러 개 어떤 쌍코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들은 뭐 하면 되냐? 야!
생각해봐. 어떤 게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될 예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네. 그거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마. 네. 자, 사인 값이 60도마다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프보다는. 자, 그래서 원 한번 그려주시고. 자, 얘가 X축, 얘가 Y축.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갈 때 60도잖아. 그렇지? 그러면 60에서 있을 것이고, 120 있을 것이고, 180 뭐 이렇게 쭉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값을 계속 뭐 할 거야? 번갈아 가면서 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 얘가 3, 얘가 4, 얘가 5, 얘가 6이 될 것이고요. 사인이니까 사인은 당연히 누구 값입니까? y 값인 거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어쨌든 간에 6개가 요렇게 돌아가니까 6개의 값을 더하면 사실은 3하고 6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0이니까. 결론적으로 1, 2, 3, 4, 5, 6 6개씩 돌아가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뭐 고1 때 뭐 I 했던 거와 똑같은 패턴이야. 그러고 보면 얘가 지금 100개니까 100을 갖다가 6으로 나눠보면은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나머지가 4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F 4까지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쭉 해가지고 뭐 처리하면 돼? 0 처리하면 될 거니까.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1번하고 여기 있는 4번은 y 값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의미가 없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하나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값은 당연히 뭐 여기 있는 값이라 생각해도 되는 거지. 즉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2분의 루트 3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